네,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피스온톡 우리 POT 벌써 세 번째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처음 부를 때는 이 천승의 고인물 특집이라고 하면서 이 천승교회에 오게 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이제 사실 뭐 우리 지금 요시애상도 엄청 오래되긴 했지만 일로서 공직으로서는 또 얼마 되지 않은 분이셔서 이제 급하게, 원래 모시려고 했던 분은 또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지만 갑자기 급한 사정으로 못 오시게 돼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사무장님부터 또 카메라에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네, 저 카메라에 보고 하십니다. 2008년도에 천승이 이제 리모델링 하기 시작할 때쯤, 지금 청파교회죠. 청파교회에서부터 여기 공직을 시작한 천승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아직까지 있는 김영도입니다. 사무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우리 요시 카메라 보면서.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문화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또 요시에라고 하고요. 25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아직 1년은 안 됐고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아직 배우고 성장 중인 신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서울 북부교구 가정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이 피스 온톡이 천승교회의 분들을 이제 모시고, 우리 식구님들이 사실 아마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건 뭐 구역의 목사님이나 간사님이나 사모님이나가 제일 많지만, 제가 사실 이 팟캐스트를 처음 준비할 때부터 정말 이 천승교회의 예배나 혹은 이 교회를 이제 가꾸어 나가고 이제 교회를 구성해 나가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들을 식구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당연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이니까, 이분들의 스토리를 혹은 이분들의 이야기가 식구님들께도 좀 전해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처음부터 모시고 싶었으나 급하게 좀 되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저희 사모나 우리 성악 교사들부터 하긴 했지만 제가 진짜로 모시고 싶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긴 했지만 사무장님부터 혹시 그 축복을 언제 받으셨는지랑 뭐 간단한 축복 뭐 스토리나 지금 가족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97년도에 2세 400 가정으로 이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늘 하는 얘기지만 아버님께서 해주시는 마지막 축복이라고 해서, 그때 저는 헌수생 하고 있을 때였는데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 97년도니까는 헌수생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 서류를 준비를 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버님이 해주신 마지막 축복이다라고 해서 그때 헌신했던 분들은 다 서류를 그때 준비를 했었어요. 아버님 축복이 들어간다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서류를 냈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사진 매칭으로 해서 이제 매칭이 됐고, 그다음에 또 2세 400 가정 이제 97년도 4천만 때였거든요. 4천만 쌍이었을 텐데 그때는 미국에서 축복식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상대방을 만나서 미국에 갈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진을 받고, 우리 중앙수련소에서 사진을 받고 이제 미국에 갈지 말지에 대한 거를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수련소에서 처음 이제 만났고. 지금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대상은 같은 동갑입니다. 77년생이고요. 교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도 한 20년 가까이 그렇죠. 교학교 선생님을 지금 하고 계시고, 저희 스라이는 이제 아들 2명 있습니다. 아들 2명 있는데 이제 큰애는 지금 고3이고 이제 애니 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대학 학과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은 애는 이제 고1이고요. 동물들을 좋아해서 이제 수의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털 알러지가 있어. 털 알러지가 있어서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판촉류는 그렇지만 가능하죠. 그쪽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 받으신 거예요? 못 갔죠. 아. 그때 이제 1학년이라서 그때는 이제 군 미필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외국인 나가기가 되게 까다로웠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미안하지만 한국에서 했는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미국 시간은 낮에 하고 한국은 밤이니까 네. 저희는 결혼식을 밤에 했습니다. 아오. 올림픽 파크 오. 호텔에서 밤에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년 축복 받으실 때 그러면 그 참 부모님이 직접 앞에 계신 게 아니었네요. 아니었죠. 중계로. 이성으로. 어머. 아, 그렇구나. 축복을 좀 의심해봐야 되는. 그래서 축도는 들으셨으니 그죠? 28년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요시에도 네. 축복하고 가족? 네, 저는 아직 축복은 아직 안 받았고요. 부모님은 일일 가정 그 일본 아버지, 일본 어머니시고 3만 가정 축복을 받으셔서 네, 저희는 자녀들이 오빠, 저 그리고 여동생 포함해서 이렇게 5가족으로 있습니다. 일일 가정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축복을 받고 계속 가정 출발을 하셔가지고요. 거의 저의 정체성은 그냥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한국인 같은 느낌이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일본어를 더 못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오빠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축복을 받았고요.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UPA 5기로서 지금 열심히 공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축복은 안 받았지만 네, 이제 축복을 위해서 교류 중에 있고요. 네, 약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 축하드립니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한국에서 산 게 훨씬 길지? 저는 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왔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잠시 친척 집에 가가지고 방문하는 정도로만 있어서 저는 일본에서 살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빠는 네. 일본에서 태어났나? 오빠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다 한국에서 다 태어난 한국에서.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국적은 일본. 네, 국적은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은 그쵸. 태어난 곳이 어디여도 그렇지, 일단 그렇지.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가기 때문에 네, 일본 국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 약혼을 앞두고 있다고.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저는 1992년 신학대 3학년 때 3만 1한 가정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일본 사람이고요. 슬하에 소띠 딸, 쥐띠 딸, 뱀띠 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동물. 네, 저희 남편은 원숭이, 저는 돼지입니다. 축복받고 제가 신학대 때 축복을 받았었기 때문에 뭐 임지 생활 같은 그런 거는 없었고 학교 졸업하고 잠깐 공직하다가 남편이 한국에서 신문 관련 이제 세계일보 대원 활동을 하고 3년 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96년 1월에 일본에서 가정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한 일본에서 16년 정도 살다가 한국으로 다 같이 돌아왔습니다. 네.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자녀 축복? 그러네요. 네. 16년 동안 그러면 일본에 계셨던. 네. 그럼 애들은 다 일본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요, 출생은 서울이 출생이에요. 출산만 친정에서 하려고 왔어요. 애들 셋 다요? 예,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그 출산 비용이 30만 엔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출산을 하려면 그 30만 엔이 병원비로 쑥 나가는데 한국에 와서 출산을 하려고 하면 그 30만 엔 가지고 한 4개월 동안의 체류비하고 병원비까지 다 되더라고요. 그 비행기 경비까지. 그래서 엄마가 있는 데서 산후조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국으로 와서 저는 산후조리원이 뭔지 몰라요.
그럼 부장님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태어나고 자란 곳은 서울인데 부모님 고향은 경남 함양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 서울에서 지내시다가 음. 그 대학교 때 이제 그 저기 뭐야 신학대 졸업하고 넘어가신 거죠? 그렇죠. 제가 태어나서 쭉 생활을 하고 기억에 남는 건 서울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 몇 년 동안은 시골에서 살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 자랑 같지만 이제 서울에서 살던 하얀 꼬마 아이가 시골로 이사 왔다고 지나가던 동네 오빠들이 저희 집 문 앞에 붙어서 저를 구경했었다고 저희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울에서요. 네. 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렇게 배가 부른 상태로 항상 8개월 정도에 들어오셔서. 왔어요. 네. 야 항상 그 첫째, 둘째, 셋째. 네, 그리고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한 일주일 이내에 여권 사진 찍어서 아이들 여권을 만들어서 2개월이 됐을 때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구나. 네. 또 그런 일이. 그때 그 16년 동안 일본 사실 때는 어떠셨어요? 어떻게?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빡센 부분이 있죠. 이렇게 남편이나 저나 똑같이 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거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열쇠를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일본어로는 카기코라고 하나? 이렇게 열쇠를 목걸이에 달고 다니면서 아침 학교 갔다 오면 열쇠를 열고 아이들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생활은 쭉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다른 집보다는 빨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체크를 하려고. 두 분 다 일하시니까. 네.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도 정리하고 네네. 2012년도에 벌써 넘어오신지도 거의 일본에 사신 만큼 그쵸. 되셨네요, 13년, 벌써. 거의 13년 정도 그러니까요.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좀 공직을 얼마나 이제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부장님은 언제 시작하셨죠? 저는 2012년도에 한국에 왔다가 2013년도에 서울 남부 교구가 생기면서 지금의 오균호 교구장님하고 유순용 사모님께서 저를 스카우트하셨습니다. 그 전부터 인연이 좀 있으셨어요? 학교 선배님들이세요. 아, 예. 그리고 또 유순용 사모님 같은 경우는 남동생이 있었던 동아리의 선배였었고 저는 그 동아리가 아니었는데 왜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13년부터 지금까지 네. 그러면 13년을 다 채우신 건가요? 13년 차신 한 번도 안 쉬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러시군요. 어쨌든 13년부터 네. 13년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시에는 네, 저는 그쵸. 작년 6월. 작년 6월. 어때요? 지금 7개월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계속 배워나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장님은 순전단 20기입니다. 나오셨죠? 그렇죠. 혹시 그 요시에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저는 이제 순전단을 나와서 이렇게 공직을 하고 이런 건데 그런 공직이라는 스스로의 인식이 있나요? 어때요? 아직은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약간 네네. 알바처럼 제안을 어때요? 그렇나 아니면 이제 그냥 내 생각으로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러게요. 취업으로 제안을 받았죠. 네, 취업이었던 것 취업. 같아요. 취업으로 네, 취업으로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WLA WLA인가 순전단 다리 CLA. 두 글자 그런 맞았어요. 게 있으면 이제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조금 그렇죠, 더 그렇죠. 경험이 되고 고민해보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7개월. 7개월. 그러면 제가 8개월, 제가 5월에 이제 이 3구역 발령을 받았으니 저랑 별 차이 없는. 비슷한. 그러네요. 우리 사무장님은 몇 년 되셨죠? 뭐 부끄럽습니다만 2003년부터 순전단을 저는 순전단 29기입니다. 29기에 29기? 한참 아래예요. 아, 끝내고 가신 거군요. 저는 이제 순전단 29기 그러니까 대학을 마치면
대학을 마치고 순전단을 가야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순전단까지만 하자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순전단을 마칠 때쯤 되니까 발령이 나더라고요. 그때 처음 발령 난 게 이제 경북교구, 지금의 영천교회입니다. 경북 영천교회가 그때 경북 교구본부였었거든요. 거기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1년 정도 공직을 하다가 경북교구 그때는 총무부장이었습니다. 경북교구 총무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하다가 이제 2004년도에 본북교회에서 이제 또 그때는 서울 서부교구였습니다. 서울 서부교구에서 박노희 교구장님, 그러니까 김창균 회장님에서 박노희 회장님으로 박노희 교구장님으로 넘어갈 곳이 때에 제가 이제 박노희 교구장님 모시고 했었고 그때 이제 본북교회는 박정호 목사님 계셨었고요. 그때 이제 했고 그때 뭐 학생 중학교 1학년이네. 2004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애기. 처음 뵙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뭐 성화학생 수련을 같이 가셨던 뭔가 기억이 있어요. 스텝으로 가신 건가요? 뭔가 스텝이었던 것 같은데 뭐 정확히 기억 너무 오래전 일이 기억나지 않지만 네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본북교구에서 이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협회 가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협회 가정국으로 들어가서 사옥상 6차 축복부터 하면서 이제 2008년 9년까지 하다가 이제 여기 천승교회로 오게 됐죠. 그러시죠. 그러네요. 네. 그 부장님은 그러면 네. 순전단을 하고 발령을 안 받으신 거예요? 받았어요. 아,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이게 슬픈 사연이 있어요. 그렇죠. 20기 마치고 그때는 저희가 굉장히 순전단 인원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권이 있었고 강원도 신북팀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종협 회장님으로 계시는 홍윤종 회장님이 그 당시 부단장님으로 계셨고 일본에 지금 부협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만진 부협 회장님이 저희 단장님이셨었는데 이제 저는 강원도 신북팀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정말 아침마다 방뚝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새벽마다 뛰어다니고 시골이다 보니까 놀 곳이 없어서 어디 뭐 섬에 들어가서 축구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순전단 마치고 어쩌다 보니 저도 광명교회 전도사 발령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도 어렸었고 또 스스로 공직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의 일인 것이냐 할에서 하는 것인데 나한테는 너무 힘에 부치는 것 같다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광명교회 어떤 분께서 사실은 광명교회도 규모는 작지만 그 3만 가정 대원들도 여러 명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살짝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거는 내가 그만둬야 하는 타이밍인가 분위기인가 하는 생각에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공직을 접고 그만두고 집에서 있다가 선문대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교목실 조교로 있다가 가정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그렇네요. 저는 순전단 41기. 두 배. 네, 41기로 저는 2019년도에 순전단에 갔는데 저는 교구 발령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그 협회 미래인제국의 그 양건희 국장님이 당시 대구 학사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대구가 그 경산은 경북이었고 대구는 따로 대구 교구였는데 경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근데 경산에 대학교들이 저도 몰랐지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막 그 한창 활동하실 때는 막 경산에만 학사가 2-3개 막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줄어서 사실 그때 이미 학사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경산의 그 학사장처럼 활동할 사람을 찾다가
이제 저를 불렀고 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처음 가보는 곳이고 대구랑은 아무런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때는 뭣도 모르고 가서 그렇게 1년 하고 2019년에 순천단에 갔다 와서 그렇게 대구랑 부산이랑 거쳐서 이제 여기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 오래전 일이시기도 할 텐데 혹시 그 공직을 결정하시게 된 어떤 뭐 계기나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시는지. 그 얘기를 했듯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순천단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카프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2주, 3주 정도 이제 순천단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공직자로서의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과정이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공직하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거기다가 마칠 때쯤 이제 발령이 나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저는 사실은 서울에 있고 싶었어요. 예, 서울에 있고 싶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경북교구장님께서 이제 아시는 분이라서 여기가 지금 경북교구가 지금 열악하고 하니까 좀 너가 와서 날 좀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전도국장님하고 이미 얘기가 다 되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그때가 사실은 가정 출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가서 이제 1년이 늦어졌죠. 가정 출발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뭐 할지 말지 고민은 거의 없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되신 것 같은. 왜냐면은 그 다른 분들은 이제 공직을 하기 위해서 편입을 해서 선문대학교 들어갔다가 마치면서 이제 순천단 가고 공직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오셨던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저희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그냥 마지막 단계고 정리하는 거니 가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가리라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됐죠. 나갈 생각이 있으셨는데 이 자연스럽게 됐다고 하니까 이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없으셨나 봐요. 이제 카프 발령이 있었었고 네. 그다음에 목회 발령이 있었고 행정직으로 발령 요 세 가지에서 사실은 고민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어떻게 됐는지 카프보다는 이제 가정연합 쪽으로 발령이 됐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젊다 보니 그러니까 목회 발령보다는 아마 행정직으로 이제 빼는 아마 그런 게 있어서 사무 그때는 이제 총무부장이었으니까 그거를 나이가 있는 그 형님들이나 뭐 그렇게는 줄 수는 없어서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바로 목회 출발하는 형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 이제 사무직으로 이제 출발을 시킨 거죠. 그렇군요. 우리 요시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네네. 좀 고민이 없었나요? 어때요? 저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여기서 일하게 될 때가 그 딱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영성 수련회 좀 갔다가 그치. 네, 영성 수련회 갔었어요.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일단 대학을 졸업을 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자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영성 수련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은 좀 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내가 일을 하더라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주시는 뜻의 기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그때는 좀 영성 수련 끝나고 왔을 열심히 때라서 했었죠. 영성 철야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 그러다가 교구장님께서 저를 딱 보시고는 네, 권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정성을 들이면서도 생각했던 것은 정말 당신의 뜻대로 하겠으니 뭔가 어떻게든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을 때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인 건가? 약간 그런 생각으로 그렇다면은 일단 임해보자, 열심히 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부장님은 이제 그 일본에서 오셔서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또 어찌됐든 결정하게 된 뭔가가 있었을까요? 공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매여 있는 생활이잖아요. 매여 있는 생활이고 또 자유도 없고 또 식구님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도저히 그런 그릇이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유가 없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유순용 사모님께서 연락이 왔을 때도 몇 번이나 고사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어렵다 했었는데 아마 서울남부교구에서도 가정부장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어떤 고민을 했었냐 하면 사실은 제일 처음에 순전담 마치고 전도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하늘이 주신 공직자라고 하는 길을 내 게으름, 나의 나태함으로 이렇게 내가 걷어차 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그 양심의 가책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가슴 안에 이렇게 작은 돌덩이로 남아져 있었었어요. 그리고 또 공직이라고 하는 건 함께 하셨던 분들이 늘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공직은 천직이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다. 네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몇몇 분들이 계속 해주셨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스스로 공직을 그렇게 그만둔 게 있다 보니까 13년 기다리셨다가 하늘 부모님 나를 지금 끌고 가시려고 오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나 교구장님께는 그러면 정말 능력 있고 좋은 인재가 발굴될 때까지만 제가 땜빵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왔어요. 네, 앞으로도 구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러셨군요. 네. 저는 저도 이제 기로에 있었습니다. 2018년에 한창 이렇게 좀 신앙이 많이 떨어져서 교회를 다닐까 말까에 하는 이제 그런 고민에까지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중국에 1년 동안 유학을 이제 학교 프로그램으로 갔다 왔는데 유학생이에요. 1년. 네. 근데 저는 그 생활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외 나가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행에 굉장히 좀 욕구가 강했는데 중국에서 한 3주 정도 여행을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정해진 거점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한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확실히 해소됐습니다. 이런. 역시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디 가서 좀 직접 그 문화에 좀 깊이 젖어서 생활하는 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도전했던 게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준비를 했었고 이제 비자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갈지를 정해서 이제 갈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죠. 너 와보지 않겠냐. 그때 연락이 와서 참 저도 처음에는 안 간다 했는데 예 근데 여기 뭐 눈 떠보니 이렇게 정신 차려보니 예. 그냥 이제 그 어떤 이끌림에 아까 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힘들에 우리로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늘 부모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지 않았을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바로 이어서 이제 벌써 그러면 13년에 시작하셨으면 13년 동안 이제 그 가정부장 일을 해 오신 건데 좀 하면서 좀 힘들었던거나 어려웠던 점 혹시 있었을까요? 아니 당연히 있으셨겠죠. 엄청 많죠.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너무 많아요. 그 처음에 이제 가정부장을 시작할 때는 당시 가정부장 제도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직접 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조직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익혀 나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균호 교구장님이나 유순용 사모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공직자는 서비스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식구님들에게 무한 서비스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식구님들하고의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비단 이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가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 가정들이 행복하라고 주신 축복인데 다들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축복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행복하고 감사한 축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배워가면서 식구님들하고도 소통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지구에서 행정직을 한 몇 년 하다가 오다 보니 그런 현장에서 식구민들을 향한 그 심정적인 서비스가 많이 얼어붙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님들을 대해야 되고 또 축복 후보자들을 대해야 될 때 나는 이분들에게 어느 만큼 공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요즘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늘 고민을 하면서 남편에게도 야단 맞을 때도 있고 또 교구장님께도 야단 맞을 때도 있고 뭐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야단 맞거나 하는 그런 게 뭐 억울하다, 속상하다라는 것보다는 감사하다라고 느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도움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다 받으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나한테는 너무 부족해. 나는 좀 괜찮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정부장님이시니까 직접 그 축복 그 대상자들이나 혹은 이제 축복 받고 난 그런 가정들에 대한 케어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저도 그 제일 이 목회자로서 참 힘들었던 지점도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와 그게 현실로 나타났을 때 실질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의 의미와 그 모습들이 너무 괴리가 크니까 참 막 이렇게 혼자 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 이제 막 혼자 기도하면서 막 원망할 때도 많았고 화가 날 때도 많았는데 참 그런 또 제일 또 견디기 힘들었던 거 결국 뭐 그런 기도를 해도 사실 크게 바뀌지가 않고 참 그런 가정들을 지켜보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저도 참 그 부분이 참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 우리 요시에는 어때요? 저는 아무래도 여기가 첫 직장이기도 하니까 뭔가 여러 가지 회사에 가면 또 시스템을 익히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식구로서 여기를 다녀왔었는데 이제 일로서 여기서 모든 시스템이라던가 뭐 체계라던가 그거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보니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 아무래도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문화 홍보팀으로서 예배 준비라던가 예배 이후에는 뭐 유튜브로 예배 업로드하거나 다음 카페에서 뭐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전공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제가 한 전공은 아동 가족학이라서 완전 전혀 관계없는 그 인재를 찾은 거 아닐까요? 아동 가족학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좀 더 시스템적인 기계랑 가까워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알려주시는데도 이게 뭔 소릴까 난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점차 알아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여기서 더 발전을 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걸 하기에는 아직 너무 멀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들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예배 시스템도 도와주고 싶고 뭔가 사실 예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좀 더 변화하고 싶어도 뭔가 아는 게 있고 뭔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더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은 너무 아는 게 없다 보니 저의 과제죠. 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무장님은 고충이 아, 무서워. 무슨 많이 말이 있는 거 나올지.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는 좀 사실은 뭐 모든 순간이 고충이죠. 고충인데
한 가지는 이제 요게 할 때는 어려운데 하고 나면 은혜가 돼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있을 때도 그랬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협회 가정국에 있었었으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축복식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그것도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부모님께서 이제 억만세를 하고 폭죽이 터지고 하면 그 순간에는 이제 해방석방이죠. 아, 끝났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할 때는 어려운데 이제 하고 나면 은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성장해 나가는구나 하고 이제 느끼는 부분도 있고, 아, 이렇게 힘든데 다음에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가정연합에서의 이제 일을 놓고 보면 마무리가 없으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놓고 집에 갔다 와서 이어서 한다 주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일을 조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뭐 정무부장, 사무부장 일을 하면서는 사실은 팀이 없었어요. 뭐 주변에 같이 일할 수 있는 뭐 팀이 이렇게 있지 않아서 주로 혼자 다 했죠. 예. 그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서도 물론 이제 저희 그때는 이제 총무국장님이 여기 천승교회에 총무국장님이 계셨고 뭐 회계 담당이 있었고 뭐 경기 담당이 있었지만 총무 쪽 업무를 보는 거는 저 하나였었으니까 그냥 다 맡아서 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구로 발전이 되고 이제 교구 상무장으로 이제 올라가 보직이 바뀌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뭐 스텝이 없으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일을 다 하고 있었던.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업무를 나눠주는 것도 이제 역할이기는 할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잘 못하고, 죄송스러운 거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업무가 딜레이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제가 윗분한테 이제 보고를 드리는 상황에서는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업무를 좀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 그것도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잘 못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트레이닝의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아마 여기에 다 담지 못할 더 많은 고충들이 더 있으실 텐데, 아 그럼에도 참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공직을 하면서 어떤 가장 보람이 있었다거나 가장 어떤 의미 있거나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좀 지점들 혹시 좀 있으실까요? 상황 어떠세요? 저는 제일 이제 1순위로 꼽자 그러면 저는 참 아버님의 천주 성화식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병원에서의 이제 임종하고 있던 그때부터 저는 이제 쭉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천정궁으로 올라가는 버스에 마지막 그 티켓팅을 검사하는 리본을 검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를 통하지 않고는 천정궁에 올라갈 수가 없었죠. 부모님을 다 이제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과 이제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일단 제일 공직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부모님 전국순회 천정궁 봉헌식 여기 청복궁교회 봉헌식 여러 같이 이제 있었지만 그래도 제일 한 거는 이제 아버님 성화식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예, 그게 이제 제일 뿌듯하지요. 그렇네요. 근데 부장님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힘든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한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역시 꼽으라면 저한테 있어서는 축복식인 것 같아요. 그 축복식 때마다 축복까지 가기 위해서 후보자들 관리나 후보자들 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하고의 또 마찰 같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사님들께도 야단 맞을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가정국에서 계속 빠꾸 맞아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후보자를 축복식장에 세울 때까지의 그 과정들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게 있어서 진짜 진이 다 빠져서 쪼그라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축복식 스텝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 또 축복식 시작할 때까지 가정부장들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축복식장에 그 후보자들을 다 넣고 축복식장이 시작되고 참어머님 나오셔서 성수의식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하시고 축도를 해주실 때 그 전부터 저는 이미 제일 월드센터 지하의 제일 뒤쪽에서 울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렇게 축복식에 참석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하실까라고 하는 걸 보면 진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꺽꺽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 다음에도 또 하는 바보 같은 결심을 하고 축복식장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역시 가정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축복식 때 받는 그 은혜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요시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일을 하면서 뭐가 보람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배 끝나고 예배 녹화했던 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일본어 통역도 진행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일본어 통역 예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회수가 엄청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뭔가 일본 식구님들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상을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되게 이거를 통해 힘을 얻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내가 그냥 하는 업무인 것 같지만 사실상 식구님들에게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은혜를 주고 있고 힘이 되고 있구나라고 그거를 깨달았을 때 좀 많이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예배 때 참석을 못하는 식구님들도 계실 거잖아요. 일하시면서 그런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처가가 창원이라서 이제 그 명절 때 가끔 창원 내려가면 거기서도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선이 남편 전국구네요. 희선이 남편 노래한다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아이돌 이것이 가진 힘이란 게 놀랍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 조회수가 몇 회 정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것들은 하나에 막 1만 조회수 막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엄청나다. 확실히 일본 예배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도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사무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딱 떠올랐던 건 그 작년 천원궁 입궁식 할 때까지 제가 이제 주차 항상 이제 진짜 고생들 교통 많으셨죠. 안내를 항상 했었는데 참 굉장히 진짜 힘들고 맞아. 그때 또 유난히 막 추웠다 더웠다 막 비 왔다 안 왔다 막 좀 난리였고 그랬었죠. 그리고 막 버스 이제 당연히 이제 기사님들이랑 이제 또 한따까리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막 그때 한번 굉장히 이제 차가 많으니까 그걸 빨리 빼야 되니까 절대 거기서 버스가 유턴을 하면 안 되는데 막 하려고 해서 제가 막 몸으로 막고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 엄마가 타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천승교회 차였어요. 그래서 막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막 기사님이 막 밀고 가니까 안에서 전 나중에 들었는데 여기 아들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참 쉽지 않았는데 근데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는 그게 다 끝나고 한번 다 천원궁으로 그때 안내 스텝, 주차 스텝 다 불러주셔서 고맙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진짜 천원궁 지하 1층 다목적 홀에 출장 뷔페를 불러주셔서 그때 했던 스텝들 다 같이 밥 먹고 했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렇게 고맙다라는 표현 자체가 참 감사하지만 근데 저는 그걸 딱 이 교통 지도 하면서 든 생각이었는데 천원궁 입궁식이 없었다면 아마 내가 거기서 할 일은 없었을 거다.
참 부모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었다. 참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말이 사실 필요 없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참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랬으니까 참 내가 그거라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어디 가서 썰을 풀고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 하셔서 참 그래서 천원궁 입궁식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그 하늘 부모님이 실체로 모시는 것도 있지만 저에게는 열심히 싸웠고 참 힘들었고 그랬죠. 그럼에도 참 다들 아시겠지만 누구 하나 그게 안내팀이든 뭐 어떤 팀이든 누구 하나 이렇게 빠져서는 진행될 수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참 거기에 한 자리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식구님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에 카메라 보면서 간략하게 좀 가운데 카메라 보는 아니 이제 자기 예, 저 카메라 사무장님부터 한번 우리 천승교 식구님들께 지금 교회 상황이 어렵지만 식구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조금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식구님께서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예배가 됐든 볼일이 됐든 뭐 상담이 됐건 뭐를 하시고 돌아서 나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체크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교회에 있는 저희들도 식구잖아요. 식구기도 하면서 이제 공직을 하는데 저희도 조금 행복을 하면 저희에게서 나오는 그런 그 행복의 에너지가 식구님들한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내가 힘들고 찌들고 뭐 불쾌하고 뭐 어렵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여파는 이제 식구님들한테 당연히 이제 가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조금만 더 이제 물론 이제 뭐 많이 쉬거나 뭐 금전적으로 풍부하거나 맛있는 걸 많이 먹거나 뭐 그래서 행복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은혜로 좀 충만한 모습이 되어서 그렇게 식구님들한테 그 행복의 에너지가 좀 전달이 돼서 식구님들도 교회 와서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따뜻하게 있다가 왔어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시 저는 사실 여기에 안 계시긴 하지만 더 많은 그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시고 근데 저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일요일마다 사역을 도와주시는 식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일요일마다 같이 안내 봉사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식구님들이 있었기에 저희는 이렇게 예배가 발전돼 나갈 수 있고 준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식구님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었기에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를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네, 저는 천승에 온 지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작은 서울 남부교구가 영등포 교회였었는데 영등포 교회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랜 한 6년, 7년 있다 보니까 거의 모든 식구님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름도 알고 있고 또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천승은 사실은 너무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심정적으로 지금은 뭐 좋다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가라앉았을 때 천승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 왜? 갔다가 그냥 나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누구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지 않고 다니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큰 교회로 와서 너무 많은 식구님들이 계시는데 다 식구님들을 알아볼 수도 없고 이름과 얼굴이 일치가 되지가 않고 또 나는 식구님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누구신지 모르겠고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드니까 너무 식구님들께 죄송한 것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아마 뛰어다닐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뛰어가는 게 있으면 가정부장님 하고 인사를 해주시면 저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반갑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아까 공직을 하면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의 삶 중에서 긴 섭리 중에 이 섭리 기간에 제가 있었던 이 시간이 섭리의 점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직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축복 가정이 참부모님께 축복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늘 부모님께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하나의 씨앗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행복하고 반가워하고 정말 사랑하고 따뜻한 천승대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조금 더 마음이 유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지 마세요. 저 이제 올해로 이제 8년 차 이제 공직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목회자로서 좀 초보 혹은 좀 아직 얼마 연차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식구님들께서 저를 많이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식구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아까 사무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너무나 쉽지 않은 이때에 그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든 또 신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 또한 이제 식구님들을 통해 보게 되고 그런 모습들 정말 존경스럽고 앞으로도 정말 이 천승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식구님들이 되어서 정말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공직자로서 저희들 모두 노력하고 식구님들도 우리 다 같이 정말 한 마음과 한 팀이 되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네, 오늘 우리 피스 온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